출장 간다더니 이런 짓 하느라 바쁜 거였니? 그 말과 함께 제 손에 들린 김치 한 포기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붉은 양념이 공중에서 터지며 부엌이 피처럼 물들었죠. 그날 저는 내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충격적인 며느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김장날 아침, 평화로운 듯 불편한 집. 새벽 5시, 수원 변두리 단독주택의 부엌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68세의 순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소금물에 절여둔 배추가 파란 대야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순자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물기를 털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왔네, 김장철이. 부엌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날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마늘 냄새가 퍼져나갔죠. 생강, 고춧가루, 멸치액젓까지 차례로 준비하면서 순자는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6시 30분. 이 시간이면 아들 성우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42세의 성우는 양복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부엌 문턱에 섰죠. 어머니, 또 새벽부터 일하세요? 김장해야지. 너희 갖다 줄 거 담가야 하잖니. 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저녁 영주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38살의 며느리 영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출장이라 김장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성우는 고개를 극적이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주가 이번 주 출장이래요. 김장은 못 올 것 같대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늘을 다지던 칼이 도마 위에서 소리를 내며 멈춰섰죠.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하느라 고생이지 뭐. 내가 담가서 갖다 줄게. 성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말했죠. 그럼 저 출근할게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다시 마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출장이라 요즘 며느리들은 다 바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작년 김장 때도 영주는 회식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빠졌죠. 순자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세상의 며느리들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혼자 배추를 버무릴 때마다 드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에 김치 들어가면 힘 좀 나겠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가 대야 속에서 붉게 번졌습니다. 손맛으로 간을 맞추면서 순자는 옛날 생각에 잠겼죠.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식구가 모여 배추를 씻고 버무리고 독에 담았죠. 힘들었지만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함께 했는데 순자는 한숨을 삼키며 배추 속을 버무렸습니다. 양념이 배추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땀을 닦으며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통에 차곡차곡 담았죠. 붉은 양념이 묻은 손을 씻으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영주 집에 갖다 줘야지. 출장 갔다 와서 먹으라고. 순자는 김치통 2개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투를 입고 현관을 나서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출장 갔다 와서 이거 먹으면 좋아할 텐데. 버스를 타고 며느리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무릎 위에 놓인 김치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김치 먹으면 기운 날 거야. 내 정성이 가득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순자는 평화롭게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곧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김치통을 양손에 든 순자의 뒷모습이 버스 창문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탄 버스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웃음소리, 그리고 열려있는 문. 버스에서 내린 순자는 김치통을 양손에 들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햇살이 따스했지만 바람은 제법 차가웠죠. 순자는 김치통을 번갈아 들며 팔의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무겁긴 했지만 며느리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며느리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했죠. 문을 열고 깜짝 놀라는 모습, 고맙다며 환하게 웃는 얼굴까지. 그 생각에 순자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1203호. 며느리 영주가 사는 집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한 손으로 김치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실내화가 보였고 복도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주야, 집에 있니? 순자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집에 있는 걸까요? 순자는 문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죠.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거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김치통이 무거워졌죠. 며느리 집에 낯선 남자라니. 그것도 출장 간다던 날의 말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로 복도를 따라 걸었죠.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며느리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옷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주 맞은편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설명하는 듯했고 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그 모습이 순자의 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니 너무나 친밀하게 보였습니다. 영주야? 순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영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영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자도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순자는 영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붉은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죠.
평소 집에서는 편한 옷만 입던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려입었을까요? 게다가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순자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장은 거짓말이었구나. 이 남자를 만나려고. 순자의 눈에 배신감이 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에 쥔 김치통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꽉 움켜쥐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김치통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죠. 하얀 거실 바닥에 김치 국물이 번졌습니다. 배추 조각들이 흩어졌고 마늘과 생강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바닥에 쏟아진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쏟아진 것은 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믿음도 가족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영주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 발 물러섰죠. 영주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오해?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은 김치통 하나를 꽉 움켜쥐며 말했죠. 출장 간다더니 집에서 남자랑 이게 뭐 하는 거야?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진정시키려 했죠. 어르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닥쳐요. 순자의 고함에 남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죠.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주는 울먹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이분은 그만해.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새벽부터 이 김치를 담그며 며느리를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성이 아깝고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남은 김치통을 현관 신발장 위에 탁 내려놨죠. 이 김치 당신들이 알아서 해요. 난 모르겠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주가 뒤따라오며 애타게 불렀죠.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순자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주가 복도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고 영주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영주, 낯선 남자,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김치.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런 일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길거리로 나섰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순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김치가 날아간 이유.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 앞 골목길을 걷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장면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영주와 그 남자가 마주보고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김치를 담그던 흔적만 부엌에 남아 있었죠.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내가 김치를 들고 갔을 때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김치를 담그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본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성우가 퇴근한 모양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성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네 어머니, 내 마누라 출장 간다더니 집에 있더라.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며느리 집에 갔던 것,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것, 그리고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영주가 함께 있었던 것까지. 말을 하는 동안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성우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남자가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 정장 입은 남자였어. 서류 가방도 들고 있었고 둘이 마주보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죠.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남자를 만나다니. 나는 새벽부터 김치를 담갔는데 며느리 생각하며 정성껏 버무렸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성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성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영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성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네요.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주와 대면하기 위해서였죠. 순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걸 그랬나? 하지만 그 장면을 떠올리면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것,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었던 것, 붉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한 것,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골목에 사는 옛 친구였죠.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어제 며느리 집 갔다 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가 소곤거리며 말했죠. 나도 어제 그 동네 갔다가 봤어요. 며느리 아파트 앞에서요. 남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정장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도 봤다는 말에 더욱 확신이 섰죠. 요즘 세상 무섭죠, 뭐. 며느리들도 바깥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만나잖아요. 김 여사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순자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저녁이 되자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물었죠. 영주한테 물어봤니? 네. 물어봤습니다. 뭐래?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해? 현장을 내가 봤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으니까요. 순자는 아들의 어두운 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내가 잘 판단해라. 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담근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묻은 배추를 보니 또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김치 한 포기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죠. 이 김치를 담글 때만 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이 김치를 볼 때마다 상처만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 김치를 담갔을까? 순자는 한숨을 쉬며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순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성우와 영주는 어떻게 될지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적막한 밤을 채워갔죠. 의심과 소문, 그리고 붉은 흔적.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 했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시장 입구에서 김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김 여사가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요새 어디 아팠어요? 며칠째 안 보이시길래. 아, 네. 좀 피곤해서요. 순자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놓아주지 않았죠.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요. 며느리 아파트에서 본 남자 말이에요. 순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계속 말했죠. 그 뒤로도 한 번 더 봤어요. 이번엔 며느리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카페 앞에서 말이에요. 카페에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둘이 커피 들고 나오는데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 무섭죠, 정말. 젊은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김 여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순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까? 순자는 급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구나.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이 더욱 커졌죠. 출장이라는 핑계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때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성우는 자주 친정에 들렀죠. 영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성우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그러는데 내 마누라가 그 남자랑 또 만났대. 카페에서 봤다더라. 성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또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게. 나도 놀랐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를 만나다니.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성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영주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성우가 차갑게 말했죠. 지금 어디야? 집에 왜? 집에 있으면 나가지 마. 지금 간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순자가 말렸죠. 성우야, 진정하고.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성우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우였죠. 순자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됐니?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죠.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고, 왜 만나냐고. 뭐래? 설명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했죠. 그 김치 국물 기억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며느리 집에서 떨어뜨린 그 김치 국물 말이에요. 응, 그게 왜? 성우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그 김치 국물처럼 우리 사이도 이미 번졌어요. 하얗던 바닥에 붉게 번진 것처럼 우리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우야, 어머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다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김치를 담그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낯선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주와 남자가 마주 서 있던 모습, 바닥에 쏟아진 김치, 붉게 번진 국물.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는 왜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오해라고 했던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을 똑똑히 봤는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게다가 이웃도 여러 번 목격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요. 입맛은 없었지만
끼니는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우였죠.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라면을 더 끓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영주 말을 들어봤어야 했나 싶어서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우야, 증거가 있잖니. 내 어머니가 직접 봤고 이웃도 봤어. 그게 다 거짓말이겠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견뎌야지. 어머니가 곁에 있으니까. 성우는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성우와 영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무너지는 믿음,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 그로부터 이틀 뒤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젯밤부터 친정에서 묵었죠. 영주와 같은 집에 있기 힘들다며 짐을 싸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순자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당신 며느리 그날 나랑 있었던 일 말 안 하면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 좋을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며 문자를 다시 읽었죠. 협박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일까요? 회사까지 언급한 걸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급히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이리 와봐. 2층에서 자고 있던 성우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죠. 성우가 문자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나도 모르겠어. 아침에 갑자기 온 문자야. 성우야,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성우는 휴대전화를 들고 문자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회사가 무사하지 못하다니 무슨 뜻이지? 순자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며느리가 아들 회사에 해를 끼칠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우야, 진정하고. 하지만 성우는 이미 현관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재킷을 걸치며 소리쳤죠. 이게 다 그 여자가 불러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 성우 방을 치우다가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죠.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순자는 이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성우 것일까요? 아니면 영주가 둔 것일까요? 거실로 내려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성우가 쓰던 낡은 노트북이었죠. USB를 꽂자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안에는 여러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문서였습니다. 회사 이름과 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죠. 순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청업체, 불법 계약,
비리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우 회사 이야기야? 순자는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문서마다 비슷한 내용이었죠.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고 날짜도 상세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순자는 클릭했죠.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영주 씨, 이 계약 폭로하면 당신 남편 자리 끝나는 거 알죠? 성호 씨 팀장 자리도 날아가고 회사에서 책임 추궁당할 겁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죠.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가족 생각해서라도요. 남편 커리어에 흠집 내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요.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피해자들이 있다고요. 하청업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돈도 못 받았어요. 저는 묵인할 수 없어요. 영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죠. 당신 남편 자리가 중요해요. 아니면 정의가 중요해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저는 옳은 일을 할 겁니다. 설령 남편이 힘들어지더라도요. 이건 제 양심의 문제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까? 순자는 다시 처음부터 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성우가 일하는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불법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성우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날 본 남자는? 순자는 다시 폴더를 살펴봤습니다. 한 파일 이름에 공익변호사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함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날 영주 집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공익변호사라니. 그 남자는 영주를 유혹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주를 도와주려던 사람이었던 거죠. 회사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옳은 일을 하려다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김치를 던지며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순자는 영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USB에 백업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죠. 영주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언니, 어떡하지? 시어머님이 날 오해하셨어. 변호사님이랑 있는 걸 보셨는데 설명할 기회도 안 주시고 가버리셨어. 남편한테도 말 못하겠어. 회사 비리건이라 남편도 연루될 수 있거든. 차라리 내가 오해받는 게 나아. 어머님은 절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 아들, 즉, 제 남편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했어요. 회사 비리에 휘말리지 않도록요. 순자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며느리는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성우가 회사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애쓴 거였죠. 그런데 자신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죠. 그날 던진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양념, 이 바닥에 튀던 모습, 영주의 놀란 얼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영주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죠. 왜 며느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했을까요? 순자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했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영주야, 이제 어머니가 나설게. 같이 가자. 이번엔 내가 앞장설게.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내가 던진 김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편견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깨달음.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USB에서 본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순자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6시쯤 순자는 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주야, 어머니야. 할 말이 있어. 꼭 좀 만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죠. 당연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USB를 챙겼죠. 이걸 영주에게 돌려주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순자는 영주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그날 김치를 들고 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영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요. 어머니,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죠. 영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주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어머니가 잘못 봤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 몰랐어. USB 봤어. 다 알았어.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죠. 어머니, 저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응?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김치가 쏟아졌던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순자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둔 거지?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우 오빠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오빠 회사 일이니까요. 변호사는 왜 만난 거야? 영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비리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오빠 컴퓨터에서 파일을 봤는데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빠는 모르고 있었어요. 윗사람들이 시킨 대로 일했을 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영주가 계속 말했죠. 그래도 방치할 수 없었어요. 피해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익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으려고요. 그날 내가 본 남자가 네, 김민준 변호사님이었어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오빠 회사 일이니까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주야, 어머니가 미안해.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김치를 던지고 널 의심하고 정말 잘못했어.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빠한테도 말 못했는데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비리는요? 영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로해야죠. 하지만 오빠가 걱정돼요. 오빠도 책임 추궁당할 수 있어요. 성우는 내가 설득할게. 옳은 일이니까. 내가 용기 낸 거 어머니가 함께 할게. 영주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정말요? 그럼 이번엔 어머니가 앞장설게. 같이 가자, 영주야. 영주는 순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순자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받았습니다. 한참 뒤 영주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하죠? 아직 화나 계실 텐데요. 성우도 USB 봤어. 아마 지금쯤 회사에서 뭔가 알아차렸을 거야. 곧 집에 올 거야. 과연 정오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우였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영주와 순자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영주. 영주는 일어나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했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군. 내부 고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너였어?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 회사 일이잖아. 오빠 힘들까봐. 성우는 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주었죠. 미안해. 내가 널 오해했어. 어머니한테 들었어. 넌 날 지키려고 한 거였구나. 영주는 성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죠.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비리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모른 척했어. 내 자리가 아까워서. 정말 비겁했어. 순자가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옳은 일을 하자. 우리 함께.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죠. 그날 던진 김치는 가족을 갈라놓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순자의 말에 영주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모든 것이 드러나다. 사흘 뒤 순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 한 통을 꺼내 정성스레 포장했죠. 이 김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에서 던졌던 김치와 같은 날 담근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이 김치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거야. 순자는 중얼거리며 김치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성우와 영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세 사람은 함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어머니가 나서야 할 일이야. 영주 혼자 힘들게 할 수 없지. 영주는 뒷좌석에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손을 꽉 쥐어주었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도 보였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려는 고마운 사람으로요. 어르신 오셨군요.
김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죠.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생님을 오해해서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민원실 담당자가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죠. 테이블에는 회사 관계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의 상사인 부장과 인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김치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김치입니다. 모두가 순자를 주목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사람을 버무리듯 정성껏 만든 김치예요.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씻고 마늘을 다지고 양념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김치가 분노의 무기가 됐어요. 며느리한테 던졌습니다. 오해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김치통 뚜껑을 열었죠. 붉은 김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랑 있는 걸 봤어요.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죠. 성호의 상사인 부장이 불편한 표로 자리를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는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겁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은 성호 씨가 일하는 회사의 비리 증거입니다. 하청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불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이건 회사 기밀인데요. 김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공익을 위한 고발입니다. 영주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영주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키고 싶었어요.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들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영주 옆에 섰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협박도 받았어요.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남편 자리가 위험하다고 했죠. 김민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협박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회사 측에서 영주 씨를 압박한 증거입니다. 내부 고발을 막으려 했던 거죠. 민원실 담당자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성우를 바라봤죠.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성우에게 쏠렸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저는 회사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부장이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계속 말했죠. 제 자리가 아까웠습니다. 승진이 코앞이었고 연봉도 오를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눈 감았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걸 알려줬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회사의 불법 계약을 알고도 묵인했고 하청업체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부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성 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를 배신하는 거야? 성우가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김민준이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청업체 피해자들의 진술서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거는 노동청과 검찰에도 통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김치통을 들어 올렸죠.
이 김치처럼 사람도 정성으로 버무려야 합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고 함께 해야 해요. 순자가 영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을 진짜로 지키는 법을요.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가 손을 꽉 쥐어주었죠. 이젠 함께 버무리자. 진짜 가족으로. 성우도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 확인을 약속했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죠. 성우는 자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순자는 김치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주가 물었죠. 어머니, 그 김치는요? 집에 가서 찌개 끓일 거야. 우리 셋이 함께 먹게. 세 사람은 시청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영주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붉은 김치가 가족을 갈라놓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진실을 드러내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김치찌개의 향기, 그리고 화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가득했죠.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김치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겠지. 거실에서는 성우와 영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두 사람은 순자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죠. 성우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아파트는 일단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상만 차리면 돼. 영주는 식탁에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나왔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다들 모여. 밥 먹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국자로 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죠. 붉은 국물이 그릇에 찰랑거렸습니다. 우리 집 새 규칙이야. 순자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첫째, 거짓말 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영주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둘째, 숨김 금지.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하기.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셋째, 힘든 일은 같이 나누기. 가족이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주가 순자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미안한 건 나다. 너한테 김치를 던지고 의심하고 정말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찌개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데웠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새 일 시작해요. 그래, 어디서? 작은 회계법인이에요.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게 일하는 곳이래요.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돈이 적어도 떳떳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영주도 소식을 전했죠. 어머니, 회사에서 피해자 보상 절차 시작했대요.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 사람들 고생이 많았을 텐데. 네. 앞으로 몇 달 걸리겠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래요. 순자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어머니 김치처럼 우리 마음도 다시 익어가야죠. 영주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김치도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잖니. 우리도 천천히 잘 익어가자.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올해 첫눈이네. 성우와 영주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죠. 어머니, 내년 김장은 우리 셋이 같이 해요. 영주의 제안에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내년에는 함께 담그자. 배추도 같이 씻고 양념도 같이 만들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손맛. 성우도 거들었죠. 저는 힘쓰는 일 할게요. 배추 나르고 김치 항아리 나르고.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저녁을 먹고 난 뒤 영주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순자도 함께 부엌에 섰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김치 맞았을 때요. 영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어서 진실이 드러난 것 같아요. 순자는 손을 멈추고 영주를 바라봤습니다. 영주야,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괜찮아요. 이제는요. 어머니가 제 편이 돼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가 영주의 어깨를 토닥였죠. 앞으로도 계속 내 편이야. 우리 가족이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성우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순자는 베란다로 나가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주가 옆에 섰죠. 참 예쁘죠, 첫눈? 그러게.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는 것 같아. 우리 마음도 새하얗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죠. 영주야,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어머니야말로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눈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 따뜻한 마음이 가족을 감싸고 있었죠. 거실로 돌아와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편안했죠.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우와 영주가 2층 방으로 올라갔죠. 순자는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통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김치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김치가 통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어봤습니다. 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제 맛이 나네. 순자는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죠. 시청 민원실에서 있었던 일, 저녁 식사, 며느리와 나눈 대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던진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양념이 바닥에 튀던 모습, 며느리의 놀란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가족을 하나로 만든 시작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붉었던 김치 국물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로 버무리는 온기가 됐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순자와 영주, 성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직도 김치찌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집 안구석구석을 채우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죠. 붉은 김치가 가족을 갈라놓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잘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평화로운 잠, 행복한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순자의 마지막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순자 할머니의 가족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실버인생 극장